김묘성 기자님. 신고가 있었는데 출동이 없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경찰관도 또 소방관도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지난해 12월입니다. 전북 김제시에서는 분명 신고가 들어왔지만 출동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늦어도 한참 늦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거주 중인 80대 여성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캄캄해서 큰일 났어요. 라면서 화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네. 불이 났으니까 불이 안 꺼진다고 한 거겠죠. 그럼 소방관은 빨리 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럼요. 소방관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기기 문제는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전화를 끊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고 전화를 받은 소방관은 이 80대 여성이 설명한 그 불에 대해서 화재가 아니라 화재 감지기의 불빛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인 신고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뭐 만약에 정말 그렇게 착각했다고 해도 최소한 이게 이렇게 큰일이면 다시 정확하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시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요. 네. 119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혹은 거주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첫째 소방당국, 두 번째 보건복지부, 세 번째 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울림이 있으니까 화재 의심 신고가 들어갔죠. 소방관이 직접 집에 거주하는 80대 여성과 통화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소방당국에서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중복 체크가 된다고요. 이번에는 이 보건복지부에도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됐을 테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한번 소방당국에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기기 오작동 문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사이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화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80대 여성이 살고 있는 주택을 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지금 아니 집 안에 그 피해자 분도 복지부도 다 불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소방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현준 기자, 김현준 평론가님.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타임라인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북 김제시에서 최초 신고가 들어갔던 것은 자정이 넘은 0시 41분에 이 80대 여성이 불이 안 꺼진다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로부터 약 12분 뒤죠. 0시 53분에 이웃 주민이 추가로 화재가 났다라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약 1시간 10분여 뒤에 화재는 진화가 됐는데요. 막상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불이 이미 너무 그 기세가 거세져서 최성기에 접어들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불이 진화되고 난 뒤 살펴보니 최초 신고를 했던 그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저희 속도 같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 일이 발생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사과의 내용에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음에도 상황실이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일단 밝혔기도 했고 유족에게 사과의 말도 했습니다. 그럼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조치도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들어갔고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조치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나왔냐면요. 네. 상황실 직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직원 같은 경우에 화재 신고 오작동으로 판단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견책 처분을 내렸고요. 상황팀장, 그 직원을 위에서 통과를 하는 상황팀장 같은 경우에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끝냈습니다. 지금 뭐 잘못 말하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얘기한 건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끝났다고 그렇게? 그렇게 끝났어요. 지금 견책하고 주의라고 하셨거든요. 네. 말이 돼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견책 처분은 정말 그 상황실에 있었던 소방교우에게 내려졌던 처분이고 그 팀장인 지휘 감독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가벼운 주의 처분이 내려진 건데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80대 여성분의 이 유가족분들이 내가 소방관 분들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셨다고는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감찰 결과 이제 진상 조사는 이루어졌고 징계 처분을 했는데요. 이 현장에서 이걸 무심히 그냥 넘겼던 소방교는 처음에는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평소에 받았던 표창이 참작이 돼서 견책으로 감경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수준인지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요.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조치가 있고요. 또 경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이 주의 처분을 받은 또 소방령, 그러니까 상황팀장 같은 경우에 받았던 그 처분은요. 그냥 행정처분이고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견책 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방의 징계 규정상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견책이라는 말뜻이 꾸짖고 나무라다는 뜻이어가지고요. 실제로 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처분은 없지만 다만 향후 승진해서 불이익을 입거나 아니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의는 행정상의 훈계 조치에 불과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지금 저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져야 될 한 사람은 아예 사실상 징계도 아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정말 제일 가벼운 그 자그마한 징계가 내려졌다 이건데 이런저런 사정들을 저희가 방금 들어는 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달린 신고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요? 의구성은 좀 지우기 어려워 보입니다.